여러분, 정부가 법무부죠. 법무부가 주관이 돼서 지금 상법 개정안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입법 예고까지 했으니까요. 이게 뭐 국무회의를 거치고 나면 국회에 제출되겠죠. 그런데 이 상법 개정안이요, 지금 기업 쪽에서는 엄청나게 지금 반발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요, 핵심 이슈 몇 가지가 기업의 경영권까지도 위협을 한다는 거예요. 기업의 경영권까지도. 당장 보면 집중투표제, 이게 지금에는 채택이 안 됐지만 대신 다중투표 소송제가 도입이 됐어요. 이 다중투표 소송제라는 게 뭔가 하면요, 비상장 회사일 경우에 전체 주식의 100분의 1 이상, 상장 회사는 10,000분의 1 이상 보유를 하면요, 누구나 소송을 할 수 있어요. 내가 모기업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장 회사의 경우는 10,000분의 1 정도만 갖고 있으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한 400억 가량만 가지고 있으면요, 밑에 자회사들이 잘못했다, 뭐 본사는 당연하고요, 자회사들이 잘못했다, 이때 소송을 가할 수가 있어요. 다중 대표 소송제니까 소송을 할 수가 있어요. 10,000분의 1만 가지고 있으면. 이러면요, 기업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맨날 소송막리라고 바빠요. 소송막리라고. 이게 소송하는 것도 참 웃겨요. 투자에 대한 소송을 할 수가 있거든요. 기업 입장에서는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그 돈이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소송을 하게 되면 이게 뭐 정신없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굉장히 어려워지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가 책임을 지고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만큼 어려워지는 거니까요. 두 번째는요, 감사를 선임할 때 최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합니다. 그러면 최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면 내가 주식은 뭐 40% 50% 갖고 있는데 이거는 3%밖에 제가 할 수가 없어? 그럼 감사 선임은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3%가 여러 개 모여갖고 감사 선임은 그 3% 뜻대로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대주주가 3%밖에 못하니까 예를 들어서 굉장히 위기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요. 3%밖에 안 하니까 외국인들이 3%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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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다. 쭉 돌아가면서. 그리고 대주주가 돼. 그러면서 감사 선임해달라. 당연히 감사 선임이 되겠죠. 감사 선임이 됐을 때 제일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모든 경영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경영정보를 볼 수가 있어요. 모든 경영정보를 볼 수가 있다는 것은요, 외부의 M&A에 노출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M&A에 노출. 적대적 M&A 이런 데다가 노출되어 있다는 뜻도 됩니다. 이게 말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수치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노출됐을 때 결국 잘못하면요, 그냥 한 방에 훅 가는 그런 사태도 벌어집니다. 지난번에 왜 현대차 엘리엇 사태 아시죠? 엘리엇이 계속 미국계 헤지펀드입니다.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집중투표제 도입해라. 현대차한테 압박을 가하게 됐어요. 집중투표제 도입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송하고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굉장히 큰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는 거죠. 여기다가 세 번째는요, 소수주주권 행사를 명문화한다는 거예요. 소수주주권 행사 명문화. 상장회사 대상으로요, 소수주주권 행사를 명문화하게 되면요, 이게 소수주주권이 더 커지고 목소리가 커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이게요, 기업 운영을 하는데 시끄러워서 못해요. 시끄러워서 못해요. 기업이라는 게 운영하려고 그러면
진짜 환경에 빨리 적응해서 그야말로 툭툭툭툭 치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미래 사업에 대비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기업에 미래 사업에 대비도 못하게 그냥 계속 옥죄잖아요. 예. 이게 대주주 지주권 3% 제한한다든가 감사 선임할 때 말입니다. 다중 대표 소송제를 도입한다든가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을 명문화한다든가 이렇게 해놓으면요. 기업이 밀고 나가려고 하는데 제동이 퍽 걸리는 겁니다. 제동이 걸리는 순간 소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스톱이에요. 스톱. 이거를 말입니다. 정부가 직접 나서서 만드는다는 게 사실은 충격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지금 친기업적인 정책이 아니라 정부가 나서서 이렇게까지 기업을 적폐 세력으로 인정하는 거냐 하는 생각까지 드니까 더 가슴이 아프죠. 대한민국은 분명하게 기업이 강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업을 옥죄는 상법 개정안 이게 법무부거든요. 법무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게 더 큰 문제예요. 공정거래위원회는요. 공정거래법 자체를 완전히 다 뒤집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중에 핵심이 전속고발건이거든요. 전속고발건. 이게 공정거래잖아요. 기업 간의 공정거래가 되느냐 안 되냐를 가지고 실제 조사를 한 다음에 공정거래가 아니라 불공정거래다 이러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권 전속고발권을 가지고 검찰에 고발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데 이게 누구나 고발할 수 있게끔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갑과 을 그 안에서도 불공정거래가 있어. 공정거래가 아니라 불공정거래가 있다고 하면 시민단체도 고발할 수가 있고요. 검찰도 고발할 수가 있고요. 경찰도 고발할 수, 누구나 고발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진짜 정신없어집니다. 이렇게 하나 모아놓은 것은요. 기업을 좀 더 신속하게 가고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철퇴를 가할 때는 아주 제대로 철퇴를 가하면서 불공정 거래를 막겠다 이런 차원이 있거든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공정거래법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고용노동부는요. 노사관계법 지금 다 뜯어고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핵심이 실업자, 해직자 이런 사람들도 개별 기업 노조에 가입하게끔 지금 바꾸고 있어요. 개별 기업 노조에 가입한다 이 말은요. 그 회사에서 무슨 문제가 있어서 해직됐어. 그런데 그 노조에 가입해서 그 회사를 흔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래요. 이게 대한민국이 수출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정부가 기업을 도와줘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 기업이 잘못됐을 때는 철저하게 철퇴를 가야죠. 철저하게 가야죠. 불공정 거래가 있어서 그들끼리 이너서클에서 다 해먹고 있다. 이런 건 막아야죠. 그러나 대한민국은 수출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열심히 일하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큰 또 하나의 힘입니다. 그런 게 점점 이렇게 죽어간다. 친노동 쪽으로 자꾸 흘러간다. 저는 그게 우리 경제한테는 점점 치명상으로 몰려오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마저 듭니다.